시동생인 김현우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시부모님인 김정훈과 김미경은 김민준과 저를 도덕적으로 협박하며 김현우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라고 했어요. 김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아비 역할을 하고 형수가 어미 역할을 해야지. 우리 부부는 이제 늙었으니 현우는 이제 너희에게 의지해야겠다. 김현우는 관대한 척하며 한 달에 4,000위안만 주면 돼요. 형님네도 살아가야 하니까 라고 했죠. 전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인 이수진이 덩치 좋은 아줌마 3명을 데리고 달려왔어요. 친정어머니, 당신이 죽었다길래 빈소부터 차리려 왔어요. 아버지는 운전교관이셨고 어머니는 억척스러운 분이셨죠. 어릴 적부터 욕설을 잘 듣다 보니 제 욕실력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사람도 겁내고 개도 도망칠 정도였죠. 결국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어요. 아버지의 외손자 안기소원을 위해 얌전한 척하며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김민준은 순한 성격이지만 좀 둔감한 편이었죠. 다행히 저와는 잘 맞았습니다. 시댁은 시골에 있어 자주 볼 일도 없었고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점점 욕도 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임신 3개월 차에 시부모님이 김현우를 데리고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제 욕설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영락없는 궁중 밀정 같은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날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과연 김민준이 출근하자마자 김미경이 두통, 발통을 호소하며 이젠 내게 의지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훈도 현우 명문대 등록금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라고 덧붙였어요. 뱃속 아이를 위해 참으며 배달음식을 시켜줬습니다. 식사 후 조심스럽게 지방생활이 안 맞으시면 돌아가셔도 된다고 말했죠. 김현우 학비 문제도 출산 준비로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김미경은 김민준을 급히 불러 며느리가 밥도 안 줬다며 허위 사실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김정훈이 매월 5,000위안씩 보내면 이번 일은 넘어가 주겠다고 선언했고 김현우는 4,000위안이면 충분하다며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김민준은 부모님 말을 의심하면서도 제게 확인을 요구했죠. 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그를 주방 쓰레기통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걔 밥이라고? 거짓말로 모하마단이 죽고 싶냐? 소리를 지르자 김현우가 벌벌 떨며 예의가 어디 갔냐고 했죠.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이 기회를 넘겨야겠어. 바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랫동안 싸울 일 없으셨죠? 기회 드릴게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엄마가 울부짖었다. 시동생 학비를 대주라니? 이게 뭐람? 내 시어머니가 널 복종심 테스트하는 거야? 임신한 틈을 타서 너를 조종하려는 거라고. 내 눈앞에서 장난치다니 가만 안 둬. 엄마의 고함 소리에 문 밖에 있던 민준이 깜짝 놀랐다. 사실 엄마는 민준을 꽤 잘 대해줬다. 하지만 그가 시장에서 새 아줌마를 욕으로 기절시킨 엄마 모습을 본 후로는 엄마를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준이 창백해진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여보, 엄마 부르지 말아요. 별일도 아닌데 왜 안 와? 친정엄마랑 얘기해봐야지.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놀리는 며느리 버릇없는 건 친정 탓이니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 엄마가 도착했다. 혼자가 아닌 키 180cm의 역도 챔피언 친구 3명을 대동하고 왔다. 시아버지는 그들 앞에서 병아리처럼 작아 보였다. 이들이 총이라도 들고 있었다면 동경까지 쓸어버릴 기세였다. 문을 열자마자 수진 엄마가 포효했다. 감히 내 딸 건드린 놈들 다 숨겨라. 살려는 줄 테니 당장 나와. 시부모와 현우는 임신한 나를 쉽게 조종할 줄 알았지만 이 거인 군단을 보자 바로 기가 죽었다. 이건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온 거였다. 그들은 민준 뒤에 층층이 숨으며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사태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수진 엄마를 소파로 안내했다. 엄마, 진짜 별일도 아닌. 수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 등을 탁 치며 말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널 어떻게 대해줬니? 엄마는 퉁명스러워도 민준에게만큼은 흠잡을 데 없었다. 민준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진짜 잘 해주셨어요. 친엄마보다 더. 수진 엄마가 3번째 카드를 꺼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물러서 있어. 돌연 시어머니를 낚아채며 소리쳤다. 이 늙은이야. 내 딸이 임신한 틈 타서 약 올리다니? 내가 죽었노라고 생각했나? 애 낳으면 내 김과 혈통 아니라는 거야? 애 키울 살림 다 빼앗고 핏덩이까지 쥐어짜려고? 엄마 친구들도 격분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 안 똑바로 하면 이 늙은이 집안 망하게 해주마.
자기 아들도 못 키우고 며느리한테 떠넘기다니 추한 얼굴에 꿈은 커? 이 질문들은 은창날처럼 시부모를 찔렀다. 현우는 이미 발코니로 도망간 뒤였다. 소파에 앉은 내가 냉소를 지었다. 날 건드리려면 내 엄마가 누군지나 알고 했어야지.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말했다. 누가 괴롭혔나? 내 딸이 시부모에게 불효한 거야. 우리 막 도착했을 때 밥도 안 챙겨주더라. 마을에선 이런 시부모 대접 어디 있어? 그래서 시동생 돌보라 한 건 보상이야. 우리 아들 명문대 나온다. 나중에 출세하면 아마 아줌마가 아부하고 싶어 할걸. 엄마의 시선이 나를 스치자난 즉시 눈치챘다. 이 늙은 마녀 씨발 입이랑 한문이 뒤바뀌어서 거짓말만 뱉고 다니네. 내가 언제 당신들 배를 골렸다고 그래? 부엌에 있는 배달 용기는 걔가 먹고 남긴 거야? 내가 시킨 4인분 만두를 세 사람이 티끌도 안 남기고 먹어서 지금 내쉬는 숨마다 부추 냄새 나잖아. 내가 반격하자 엄마도 기세를 얻었다. 딸 보러 왔다면서 왜 도리어 애한테 밥 해달라고 조르냐? 삼촌들까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배달시켜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내가 했으면 쥐약을 탔을 거야. 이 빌어먹을 바퀴벌레들아.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뻔뻔한 건 정말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지만 시아버지는 기세를 올리며 괴상한 결론을 내렸다. 여자들이 뭘 알아? 우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 배달 음식은 애가 혼자 먹은 거고 우리랑 상관없어. 며느리 엄마 너부터 시작해서 내 아내 죽이라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딸이랑 함께 날 도발하네. 이런 식구를 둔 게 우리 집안의 수치야? 아들 보고 이혼시켜서 뱃속에 애 뵌 너희 딸이 누구 시집갈지 보자고. 시어머니가 승세를 타고 덧붙였다. 그렇지. 만두는 우리가 안 먹었어. 내 딸이 우리를 학대한 거야? 지금 당장 아들 보고 이혼시키거나 우리 막내 대학 등록금을 대라니까? 이혼, 내가 비웃었다. 청나라가 망할 때 이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나?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부모의 농촌 출신이라는 약점과 도덕적 우위를 이용한 공격은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문을 쾅 열고 이웃들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팔자야. 평생 고생해서 장가든 며느리한테까지 구박받다니. 김민주는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엄마와 삼촌들은 냉소를 지으며 관망했다. 이게 다 수작이냐? 미경이 나연의 목을 잡았다. 만두 안 먹었다면서? 빈 속이겠네. 직접 확인해보자. 삼촌들이 달려들어 구토를 유발하기 시작하자 나연은 비명을 질렀다. 정우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김민준이 끼어들려다가 삼촌들에게 철퇴 맞고 날아갔다. 엄마가 날 낳아준 사람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의 간청에 엄마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우리 나연을 지켜주지 못할 때부터 이미 어머니는 아니었어. 민준아, 수진 씨는 원래 진지한 사람인 거 알잖아. 오늘 이 일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너희 엄마 미경 씨가 나연이에게 학대당했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 내가 직접 그 만두를 먹었는지 확인해 보겠어. 안 먹었으면 당장 나연이를 시켜 미경 씨한테 사과하게 하고 동생 현우의 학비랑 생활비를 내가 전부 부담할게. 만약 먹었다면 임신한 우리 딸을 괴롭히려는 거니까 내가 절대로 참지 않겠어.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발코니로 가서 아버지 정훈과 동생 현우를 끌고 왔다. 진짜로 먹었어? 빨리 사실대로 말해. 장모님이 원래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난다. 민주는 수진 씨의 과거 활약상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무리수를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시어머니를 몰아세우는 건 분명 시부모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미경은 버티려고 했지만 동북지역 우제 같은 체격의 아줌마들이 한 명씩 번갈아가며 뺨을 때리자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현우는 완전히 겁에 질려 목소리 떨며 말했다. 저희가 만두 먹었어요. 이 바보들이 한 명만 실토하면 나머지는 다 들통나기 마련이었다. 수지는 아줌마들에게 손짓하며 멈추게 한 뒤 미경에게 물었다. 정말 먹었어? 미경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희어지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네, 한 아줌마가 벌컥 화를 내며 노란 가래침을 뱉어내며 소리쳤다. 이 늙은 것 같으니. 망할 놈의 계집애. 다른 아줌마는 허리춤을 잡고 욕을 퍼부었다. 막내 키운답시고 며느리 모함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키울 형편도 안 되면서 애를 낳고 남에게 떠넘기려고? 차라리 애를 낳을 생각도 못하게 했어야지. 밥값이나 아꼈을 거 아니야? 현우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떨고 얻고 정우는 아줌마들을 가리키며 너희들이 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미경은 남편과 아들이 자신을 구해주지 못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들이 욕을 다 하고 나자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다 밝혀졌으니 집에 돌아가시는 게. 수진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모욕당했는데 집에 가라니? 무슨 속셈이야? 아줌마들도 옆에서 부채질했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 모함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부부 사이를 이간질할 거 아니에요? 그땐 며느리도 조종하고 아들도 동생 밥줄로 만들 텐데. 수진과 아줌마들이 시부모의 아기를 낱낱이 폭로하자 미경은 계속 울기만 했다. 여린 품색과 공격적인 수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로 수진이 미경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판이었다. 됐어. 세월 많이 먹은 주제에 연극은 그만해. 계획이 들통나자 아들 앞에서 착한 척 눈물 공세라도 하려는 거지. 그런 거 안 통해. 수진은 미경을 끌고 아줌마들이 정훈을 밀며 밖으로 나갔다. 정훈이 대문을 막으며 소리쳤다. 뭘 하려는 거야? 뭘 하긴. 아까 너희 마누라가 대문 열고 울며불며 난리치던 거 이웃들이 다 봤잖아. 이제 와서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우리 딸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도 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할 거야. 역도 챔피언 출신 아줌마가 정훈을 닭잡듯이 밀치고 미경을 끌고 나갔다. 퇴근 시간인지 단지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식간에 수진의 공개 심판 현장은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마치 행사라도 하는 듯한 풍경이었다. 수진과 아줌마들이 시부모의 만행을 과장해서 말하자 소문은 기름을 붓듯 퍼져나갔다. 김씨 가문의 영광스러운 업적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에 퍼져버렸다. 모두 그녀를 가리키며 수근거렸다. 젊을 때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아주머니는 방금 산 계란을 집어들어 미경씨 머리에 던지며 소리쳤다. 이 늙은 년, 며느리 안 괴롭히면 죽겠냐? 미경씨는 계란에 맞아 정신을 잃은 듯 머리카락으로 계란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맞대응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 움츠러들 뿐이었다. 밖에 있던 정훈씨는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슬그머니 빠져나가려다 수진씨에게 지목당했다. 저 늙은이도 왔다. 분노한 계란 히어로 아주머니는 방금 산 생고기와 돼지 간을 집어들어 정훈씨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아들 집에 와서 분란 일으키고 아내도 보호 못하는 겁쟁이는 진짜 보기 싫어. 이 소동은 나연씨의 아버지가 도착해서야 겨우 끝이 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호흡으로 완벽한 태세를 갖췄다. 민준아. 내 장모님을 원망하지 마. 이번엔 분명 내 어머니가 지나쳤어. 장모님도 딸 생각에 민감한 거야. 미경씨의 죽은 듯한 얼굴과 수진씨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번갈아 보던 민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더듬었다. 아버지, 부모님이 사실, 그는 평생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 모두 지치셨을 거야? 나연이는 임신 중인데 충격도 받았겠다. 일단 우리가 모녀를 데려갈 테니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 나연이를 데리러 오게. 말속의 뜻은 분명했다. 부모를 보내지 못하면 아내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 미경씨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황급히 민준씨 품으로 달려들었다. 우리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 보내주려고 밥을 굶었어. 장가들었다고 부모 버리면 안 된다고. 이 지경에서 핵심은 민준씨에게 있다는 건 삼척동네도 알 일이었다. 아버지는 계란물로 범벅된 민준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인생은 자신이 사는 거야. 그 뒤 민준씨의 반응도 묻지 않고 수진씨와 나연씨, 그리고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전해 들으니 그날 밤 미경씨는 밤새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민준씨에게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사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준씨가 데리러 오기 전 나연씨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민준 오빠 기분 전혀 안 봐주셨잖아요. 어머니는 바보 보는 눈빛으로 말했다. 너 말빨만 나를 닮았지? 이번에 영리하게 먼저 연락한 건 잘했어. 저 노인네들이 계속 괴롭힐 뻔했잖아. 오늘은 명문대간 시동생 자랑, 내일은 뭔지 알다냐. 귤을 까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참다 한 번 터지면 민준이는 부모 편 들어서 너만 불바다에 빠지는 거야? 부모님의 조언에 나연씨는 깨달았다. 누군가는 상처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민준씨가 받는 게 낫다는 걸. 어차피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것 아닌가. 귤을 받아먹으려는 순간 민준씨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수진씨는 예전처럼 그를 반겼고 오히려 반가워서 반찬을 2가지나 더 올렸다. 민준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30 가까운 사람이지만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어요.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했고 결혼 자금도 직접 모았죠. 부모님이 가난하지만 착하실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더 슬퍼하다 결국 아버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로 시부모님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죠. 평소 민준에게 잘 보채던 현우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나연은 산모수술 없이 3.5kg의 건강한 딸 지안을 출산했어요. 모든 것이 안정될 거라 생각한 순간 민준이 두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나연아, 우리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한번 오래면 좋겠대. 결혼식 당시 팬데믹으로 두 가족이 모인 간소한 식상만 올렸던 터라 아이가 생긴 김에 축의금을 받으며 성대하게 잔치를 치르자고 하시는 거였죠. 민주는 내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며 다짐했어요. 정말로 이번엔 문제 없을 거야? 부모님과 확실히 얘기했어. 차를 타고 오후에 도착해 바로 쉬고 다음날 행사 후 돌아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머피의 법칙은 어김없이 작동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연 품에 있던 지안을 낯선 여인이 낚아챘어요. 민준, 우리 애를 납치해.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쫓아갔지만 그 여인은 검은색 무언가를 지안 입에 밀어넣었어요. 3달 된 아기가 울부짖자 역겨운 입김을 뿜으며 뺨에 침을 뱉었죠. 분노가 치민 나연은 맹수가 되어 딸을 탈환했어요. 무슨 짓이야? 너희 시어머니 부탁으로 아들 낳는 법을 가르쳐주려는 건데, 여인이 외쳤어요. 주변에는 김과 일가 친척들이 으르렁거리며 포위했고, 민주는 두 건장한 남자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벽에 밀려 있었죠. 아이의 얼굴을 닦으며 진정한 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과라니? 내 딸에게 침 뱉은 놈에게 사과하라고. 점술사로 보이는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말버릇이 그 모양이니 시어머니가 눈물만 흘리시지. 자식을 두고 태산같이 여기다니. 문득 시어머니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하늘이시여. 며느리가 시부모를 때리고 김가의 대를 끊으려 한답니다. 모든 것이 수작임을 깨달았어요. 잔치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끌어들인 거였죠.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대를 끊었다고요? 현우는 명문대 잘 다니고 있잖아요. 혹시 그쪽에 문제라도 생겼나 보네? 그녀가 딸을 공격했듯 나연은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을 겨냥했어요. 결혼 3년 동안의 관찰 끝에 시부모님이 큰아들 민준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상시엔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외엔 전화 한 통 하지 않더군요. 설날이나 명절에 민준이 전화를 걸어도 한마디 못 채우고 닥달하듯 끊어버리곤 했죠. 그런데 SNS에는 시동생 현우 이야기만 가득했어요. 마음이 남극으로 쏠린 분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약점도 보였어요. 과연 시어머니 미경 씨는 내 말에 폭발했어요. 얼굴이 새파래진 채 입술을 떨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인연이 감히. 민준 나. 당장 때려. 이 날강도 같은 년을 오늘 내가 혼내주겠다. 때리라고? 벽에 기대어 있던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당신이 내 손가락 하나 건드리면 바로 찍어버릴 거야. 내 사나운 눈빛을 느끼는지 시어머니는 소리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어요. 구경꾼들에 둘러싸인 민준이 다가왔지만 나와 시어머니 사이 반 미터 거리에서 멈췄어요. 과연 어느 편을 들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준이 부모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안이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민준의 망설이는 눈빛을 보며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우리 모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당장 아버지께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엄마,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다 기억나는데 정말 이 지경까지 가야 합니까? 민준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에 마지막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하나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쳇. 마음씩이나. 내 따위가 무슨 마음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침을 뱉었어요. 안 때리면 내가 대신 혼내주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난 재빨리 한 발 물러서며 지안이를 민준 품에 밀어넣고 뒤에 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쨍그랑. 바닥에 내리찍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싸우자고? 좋아. 오늘 끝장을 보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본 시어머니가 당황하더니 다시 민준을 노려봤어요. 이게 뭔 약을 들었길래.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구나. 날강도라도 좋아. 참는 것보다 낫지. 내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인생에 참을 건 많지만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우리 어머니 수진 씨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주춤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오만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소동으로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파트 할머니들처럼 시어머니를 나무라며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승리자처럼 나를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내 차례라도 말하는 듯했죠. 이 난장판을 겪고 나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안이는 괜찮을지 감히 생각조차 못하겠더군요.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안이를 안고 일어서며 물었어요. 민준 씨, 올 거예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왔어요. 평소 무표정하던 그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1시간 동안 3번이나 한숨을 쉬더니 결국 읍내 유일한 모텔에 차를 세웠어요. 지안이는 너무 어리고 하루 종일 겁에 질려 우유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라 장시간 운전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아이를 재우고 깨어보니 새벽 3시, 민주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걸 보니 분명 울었던 모양이었어요. 나를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아내는 왜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하지만 당신에겐 나와 우리 딸,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있잖아요. 민주는 눈물로 반짝이는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맞아. 너와 지안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잖아. 이제 집에 가자. 큰 백일잔치를 열어 우리 부모님께 보여줄 거야. 난 그들이 필요 없다는 걸. 새벽 4시 반. 날이 채 밝지 않았지만 민주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잠든 지안을 안고 민준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던 중 나는 주차장 담장 너머로 정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알아챘다. 현우야. 정말 그 장치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 확신하나? 민준 같은 주워온 자식은 죽어도 아깝지 않지만 넌 내 친아들이라. 현우의 사악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심하세요. 아버지. CCTV는 모두 파괴했어요. 엄마가 마을에서 소동을 벌인 건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죠. 엄마의 알리바이 덕분에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 정우는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민준 이 자식이 너의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고 차랑 집도 안 사줬으니 이제 목숨을 거둬야지. 계산해봤는데 사고 후에 5억 4천만 원짜리 차와 180억 원짜리 집은 모두 우리 차지다. 5억 4천만 원짜리 차라니.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현우가 소리치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나와 민준은 얼어붙은 듯했다. 민준이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 대학 등록금을 안 준 이유, 지금까지 우리를 착취한 이유가 모두 설명됐다. 심지어 이번 백일잔치마저 우리 일가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다. 민준이 눈이 충혈된 채 문을 차려고 하자 내가 말렸다. 직접 혼내줘야 그들의 계획에 보답하는 거 아냐? 우리는 일부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2시간 후,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부모님은 우리 가족의 사고 소식을 접했다. 정훈이 연기를 하며 소리쳤다. 산악 도로라고? 바로 갈게. 1시간도 안 돼 그들은 현장에 도착했다. 미경의 울음소리가 진동했다. 내 불쌍한 아들아. 그 못된 여자 때문이야. 하지만 현우는 의아해했다. 형님 일가는 어디 갔죠? 차는 멀쩡한데 그들이 차를 살피려는 순간 민준과 6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나타났다. 날 찾았나? 현우는 유령이라도 본 듯 허둥대며 형, 무사했어요? 하고 물었다. 민준이 차 문을 열자 남자들이 그들을 잡았다. 평생 마을에서 깡패로 살아온 시부모님은 꼼짝도 못했지만 현우는 버둥댔다. 사고가 거짓이었잖아. 민준이 차에서 법원 증거물을 꺼내자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이 녹음 파일로 10년은 감옥에서 썩을 거야. 하지만 내 친부모를 찾는 대가로 서류를 서명하면 3년만 살게 해주지. 현우가 발버둥 쳤다. 형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미경은 오히려 고함쳤다. 주워온 자식이 감히. 민준은 냉소했다. 15년형 확정이군. 수감 번호나 외우세요. 우리는 경찰서로 향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진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가족만이 남았다. 돌아서려던 순간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흉악한 상남자들을 본 현우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음모가 탄로난 것이다. 형님, 설명을 들어주세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설명 따윈 필요 없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몇몇 남자들이 오줌을 지린 시부모와 현우를 차에 묶어 넣었다. 나와 내 부모는 지안을 안고 때맞춰 나타나 운전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현우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올 생각이었지? 마침 우리 차를 타고 돌아가라. 현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한 곳은 산악도로였다. 여기서 내려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시부모는 상황을 파악하자 울부짖기 시작했다. 민준아, 우리가 내 부모란 말이다. 동생은 너의 혈육이야. 잠시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해야지. 현우는 생전 처음 보는 민준과 나의 모습에 얼굴이 새파래졌다. 항상 우물쭈물하던 민준과 말싸움만 하던 나를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로 본 적이 없었다. 민준은 담배를 피우며 옆에 있던 남자에게 말했다. 못 운전한다면 내가 대신 구할 테니 오늘 이 차는 반드시 탈 거야. 현우는 부득이하게 조수석에 묶였고 한 남자가 가속 페달을 밟자 현실판 분노의 질주에 오줌을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산을 내려올 때까지 옆 남자는 그의 외침을 무시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차 안에서 축 늘어져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정우는 시아버지 뺨을 걷어차며 말했다.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나? 내 딸 차에 손대면 죽어도 모른다. 경찰에 연행된 시부모와 현우의 신문은 순조로웠다. 브레이크를 조작한 차량과 녹음 증거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이 탄 차는 가짜 번호판을 단 우리 차량이 아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시아버지는 민준을 만나자 폭언을 퍼부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너 같은 건 얼어 죽게 냈어야 했다. 민준은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할아버지가 날 주워왔을 때부터 제대로 키웠어야 했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장학금까지 빼앗아 동생 장난감 사준 당신이 무슨 얼굴로 혈육 운운합니까? 이 말에 시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해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나 없으면 넌 죽을 거야.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하늘보다 크니 내 목숨으로 갚아도 모자람 없다. 도시에서 성공했지만 딸밖에 못 낳았으니 차량집은 현우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민준이 입꼬리를 비틀며 조소를 뱉었다.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됐어. 그동안 숨겨서 도와준 것까지 다 갚은 것 같으니 이젠 아무 관계도 없어. 정우는 온몸을 떨며 분노하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관계 끊자고? 그럼 각서 한 장 써. 우리를 풀어주면 이젠 남남이 되자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럼 내가 나가서 내 딸을 죽여버릴 테다. 3초의 침묵 후 민준의 주먹이 정훈의 턱을 강타했다. 내 딸 건드리면 내 아들을 살해할 각오해. 평소 온순하던 민준이 지금은 옷깃을 잡으며 사무치듯 말했다. 산토끼도 벼랑 끝에 몰리면 이빨을 드러낸다. 한번 시험해볼래? 미경은 만나자마자 바로 허리를 굽혔다. 콧물을 흘리며 울먹였다. 나한테 다와. 제발 현우만은 놔달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우를 용서한다면 지안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걸 용서할 수 없어. 단호한 거절에 미경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나연, 내가 내 아들의 미래를 망가뜨려서 무슨 이득이냐? 딸 복을 팔아먹으면 결국 벌 받을 거다. 내 딸은 차에 치여 죽을. 찰싹. 내 손바닥이 미경의 볼을 강타했다. 손목을 비틀며 추가로 3대를 더 날렸다. 세상 어느 어미도 자식에 대한 저주를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미경이 멍해진 얼굴로 다시 우는 척했다. 나는 요염하게 웃었다. 소용없어. 내 아들은 반드시 감옥 갈 거고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덧붙였다. 구속되자마자 학교에서 재적 통지서가 왔어. 이젠 나가도 인생 끝났다. 말을 마치고 말라 비틀어진 미경을 힐끔 보고 돌아섰다. 민주는 평소 착하다가도 고집이 센 남자였다. 우리 가족을 배신한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3개월 후 판결이 내려졌다. 노부부와 현우는 각각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쇠한 몸으로 출소 후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현우는 인생이 꼬였고 우리 가족 전체로 도시를 옮겼다. 이사 당일 새 집에서 5 식구가 모여 뜨거운 샤브샤브를 나눴다. 창밖에 펼쳐진 불꽃놀이를 보며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세상에 행복이란 본래 이런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